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음. 회계사님께서 혹시나 또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제 사는 집 몰개지를 3월 달에 갱신을 했거든요, 네, 리뉴를. 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몰개지가 있었던 거니까 네. 그거 하면서 인제 은행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팁을 알고 싶어요. 팁이요. 예. 아, 제가 4% 초반대로 음, 변동을 했던 것 같아요. 변동이요? 예, 예, 변동으로. 예, 예. 예. 그러면 요즘 추세는 어때요? 변동으로 많이 하나요? 아니면 고정으로 많이 하나요? 고정을 한다면 몇 년 고정을 하나요? 요즘은 되게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 상품을 많이 합니다. 첫 네네네. 번째는 3년 고정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변동을 해요. 5년 변동, 3년 변동. 거의 5년을 많이 해요. 음. 근데 하는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3년 고정이 제일 싸요. 싸서. 제일 음. 싸서 3년 고정을 하는 거고요. 음. 변동금리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3년 고정이 한 4% 초반 정도 되고요. 음. 변동이 살짝 초중반? 제가 4%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초반에 잘못 예. 얘기한 거. 3 월에는 아마 이제 금리 인하가 되기 전이어서 음.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지금 프라임이 4.95 예요. 네. 보통 그 지금 변동금리의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0.65 네네네. 정도 돼요. 음. 그러면 한 4.3 정도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이 변동금리라고 생각하시면 음. 고정금리 3 년은 4% 초반, 뭐 음. 4.09, 음. 4.04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요즘. 음음음. 그러면은 인제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건 인제 뭐 구입할 때도 그렇고 리파이낸스를 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이전했을 때도 그런데 고정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추세는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3년 고정을 했기 때문에 1 년은 괜찮아도 2-3년 때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아 그럼요. 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3년 동안은 페이먼트가 변동되는 것도 싫고 음. 그 페이먼트 안에 원금이자 비율도 바뀌는 것도 싫고 음. 그냥 '나는 변화가 싫다. 걱정 스트레스 프리고 싶다.'라고 하면 고정금리를 많이 해요. 음. 그리고 사실 지금 제일 싸니까. 음. 음. 그래서 사실 되게 쉽게 3년 고정을 많이 하시고요. 음. 저는 거의 반반 하시거든요, 제 고객분들은. 10개 중에 5 개는 거의 변동. 그래요. 예. 네, 변동. 하나는 고정 이렇게. 예. 3년 고정. 네네. 그래서 변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는 모험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 바로바로 이익을 체험하고 싶다. 음. 그리고 내년에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도 예예예. 그걸 뒷받침하죠. 예. 워낙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사실 저도 이해해요. 저 같아도 변동금리 하고 싶어요. 음. 근데 일단은 인제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아 이 집을 내가 3년 고정을 하고 싶어도 그전에 팔 수도 있다.' 맞아요. 어. 변동금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음. 변동금리는 판매했을 때 음. 아니면 타은으로 갔을 때 페널티가 측정이 3 개월 이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안 살 것 같은데 음. 뭐 1 년, 2 년은 이사 갈 것 같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변동을 하세요. 그렇죠. 예. 3 개월 이자 페널티. 네. 왜냐면 고정은 되게 세요, 음. 페널티가. 음. 예. 어느 시점에서 깨냐, 음. 중간에서 깨냐, 초반에 깨냐, 마지막에 깨냐, 보통 중간에 깨는 게 제일 페널티가 비싸게 측정이 돼요. 변동금리의 페널티는 3 개월 3 이자, 개월 이자. 예. 고정금리는 계산법이 있어요, 은행마다. 음. interest differential이라고 해 가지고 뭐 곱하기 뭐 해 가지고 하는데 남은 기간의 이자를 얼마 곱해서 이렇게 해서 엄청 높게 측정하는 게 고정금리 고 페널티예요. 고정 같은 경우는 뭐 페널티가 몇만 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몰기지를 얼마 갖고 옛날 사람. 계신 거에 따라서 제일 많은 건 저는 6만 불까지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변동을 하신 분이 '아 이제는 고정을 해야 되겠다.' 중간에 음. 고정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은행마다. 경우는 페널티 없이도 가능하죠? 그게? 네. 은행마다 쪼끔씩 다른데요. TD, IBC 보통 시중은행은 남은 기간보다 같거나 긴 텀으로 고정금리로 상품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페널티 없이. 작거나 길게. 예. 컨버팅이 가능해요. 컨버팅. 보통 그 시점에서 그걸 문의하면은 너무 높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예. 제가 이제 코비드 때 음. 변동금리 그때 뭐 1.5 이랬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저 1.5 있으셨죠. 갖고 예. 있었는데 예예. 막 올랐잖아요. 인제 음. 막 오르기 시점이 보였을 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저 은행에다 전화해 가지고
고정금리로 컨버팅 하면은 뭐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때 당시에 뭐 2점 후반대? 1.5 갖고 있다 갑자기 2점 후반대를 얘기해 버리면 어. 사람이 뭔가 '어우 너무 비싼데?' 아 그렇지.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는 6% 까지 올라갔잖아요. 아 이거는 공부도 공부지만 연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이자율을 아셨었고 경험을 해 보시고 지금 시점에 1.5는 말도 안 되는 이율이고 2%도 말도 안 되는 이율이다라고 피부로 와닿는 경험을 했던 분들은 고정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변동금리 트렌드다 하면 다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이번 이 코비드 기간이 이 금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었던 그 경험 중에서 다들 많이 배우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금리 내려가니까 예. 변동금리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떨어진 걸 봤거든. 연속으로 7번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예. 앞으로 전망도 그렇고. 전망도 근데 일단 요즘 리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갱신을 앞두시고 문의하시는 분들 전화가 많이 와요. 음.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본인 소득이 된다. 갖고 있는 몰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분하다라고 음.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몰기지 브로커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객님께서 모기지 브로커 분들하고 상담은 해볼 수는 있죠. 지금 보통 이율이 어떻게 나가는지. 또 본인이 그냥 두 통만 하시면 전화를 음. 은행마다 한 두세 통만 하시면 브로커 채널보다 좀 더 조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아 추가 대출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쵸. 그냥 스트릭 리뉴면. 예. 스트레이트 리뉴면은 음. '나는 추가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갱신만 할 거예요.' 음. 그러면은 기존 은행에서 이 비즈니스를 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음. 요즘은. 음. 예. 그래서 "추가 대출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몇 군데 연락해 보시고 쿼트를 받으시고 이 은행 기존 은행에다가 "이렇게 오퍼를 받았다. 음. 나 입고 싶은데 좀 잘해 달라."라고 하면 웬만하면 좋은 조건에 맞춰 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은행으로 가게 되면 또 심사 다시 해야 되거든요, 소득 심사를. 그러니까. 근데 해도 돼요. 본인 소득이 되면은 더 좋은 조건하면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에 알아보려면 내 소득 정보를 주고 예. 그 이자율이나 조건이 나오잖아요. 예. 금방 해 줘요? 은행도 바쁠 텐데. 은행 파일들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아 측정되냐면 네. 보통은 purchase 했을 때 조건 해지 기간이 짧은 것들이 제일 먼저 봐 주고 음. 그다음에 인제 클로징 날짜에 맞춰서 인제 딱 음. 프라이어티를 해 주거든요. 음. 근데 뭐 갱신 같은 경우나 뭐 타 은행으로 가거나 추가로 대출 받건 안 받건 다른 은행으로 갔을 때 매추어리티 날짜, 갱신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는 뭐 한 일 주일이면 다 보통 아이디어가 나오던데요. 그래요? 본인이 추가 증액이 필요 없고 음. '나는 귀찮다. 서류 또 심사하기도 귀찮고 감정해야 되고 귀찮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괜찮은 이율이면은 쉽잖아요. 요즘은 클릭으로 앱으로도 리뉴 가능하니까. 음. 추가 대출 필요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이 되는 분들은 지금 시기에는 1금융 안에서 브로커 채널보다는 은행에서 그냥 몇 분 통화만 하면은 더 좋은 조건 받을 수 있을 것 아유 같다. 이제 몰개지 브로커로 일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아 해 주시면 아 너무 이렇게 근데 청기누설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음. 컴핏이 안 돼요. 예. 요즘 은행 상황이 요즘 상황이 음. 경쟁이 너무 심해서 컴핏이 안 돼요. 음. 브로커 채널하고 은행 파일이 똑같은 파일인데 여기는 이율이 더 좋아요. 음. 어 그러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고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음. 맞죠. 근데 대신 브로커들이 필요한 경우는 또 다르죠. 음. 좀 더 컴플렉스한 그렇죠. 소득 자영업, 비즈니스 그럼요. 소득이 내 소득이 내가 원하는 음. 만큼 안 안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브로커가 빛을 발하죠. 그렇죠. 그럴 때 브로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러니까. 예. 아까 그 얘기했던 콘도 케이스. 그거 당장에 돈이 은행에서 그만큼 안 준다 그러고 약속된 잔금 지불이 안 되면 개발회사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계약서가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아 5년 전에 사인했지만 이게 완전 예. 그게 가불 계약이잖아요. 엄청. 어. 왜냐하면 그 로이어는 그 개발사가 하이어한 로이어고 그 로이어가 드래프트한 계약서는 음. 개발사 중점이니까 음. 그냥 고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토론토에 뉴스 봤어요, 저 아티클. 음. 개발사가 바이어를 고소한 거.
왜냐면 클로징을 안 하고 던지고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또 중도금 다 포기했으니까 이거를 끝내자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거는 다행인 거예요. 아니죠. 예. 개발 회사들은 자기네도 손해 난 것까지도 데미지라고 해요. 데미지를 다 예.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 제일 금융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제 찾아가셔야죠. 아, 근데 이금융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감정 부분 같은 경우는 아. 이금융도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감정 외에 소득 부분에 다른 소득 어떤 접근 부분은 방법. 엄청 방법이 많죠. 특히 그러니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프라이빗 모기지 3금융, 2금융에서 매출을 보고 하는 방법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필요한 모기지 금액이 내 소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브로커가 필요 없고, 내가 내 소득으로 내 필요한 모기지가 안 나오면은 브로커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냥 그렇게 심플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객님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저는 또 은행마다 친구들이 다 있거든요. 은행 컬러마다 저는 담당자 친구들이 다 많아서 원하시면 연결도 해 드리고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저하고 친하신 고객분이에요. 예. 연금 받으시는 음음. 예 그런 분이신데 한 3년 전에 콘도 한 분양 사무실에 갔다가 좋은 집에 새 집에 살고 싶어서 좀 큰 사이즈의 콘도를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이 한 2년 있으면 인제 컴플리션인데 아, 앞으로 2 년이요? 예. 그래서 뭐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 뭐 그거 지금 사던 콘도 팔고 몇십만 불 부족하니까 융자 얻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은 그냥 연금 받으시는데 연금이라는 게 받으시면 생활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리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소득 증명이 안 될 텐데 이런 경우도 모르게제가 나오나요? 연금만 갖고 계신 네 완전 연금만이죠. 그냥 OAS, CPP 그냥 예예예. 티피컬한 금액 네네. 인제 그분 생각은 한 3천 불 그러면은 거의 10만 불? 글쎄 어 또 이게 연금만 갖고 있으면 또 어려운데. 근데 그분 생각은 이제 부동산 프리세일 가격 자체가 150만 불 되니까 아, 뭔지 알겠네요. 예 큰 거니까 네. 10만 불 20만 불이 안 나오냐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되게 옛날 같으면 음. 1 금융에서도 자산 가치를 보고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소득이 짱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쪼끔 실제로 했을 땐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안 그죠, 나오니까. 그죠. 예. 다만 다행인 거는 은퇴를 하신 분이고 연세에 따라서 인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던 영모기지, 리버스 모기지 있잖아요. 리버스 예. 몰기지. 예. 55세 이상인 분들은 그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해서 소득 없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콘도냐 타운하우스냐 하우스냐에 따라서 30%가 나올 수도 있고 3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억난다. 그때는 소득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리버스 몰기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리버스는. 아 예. 그게 있네요. 리버스가 있으면 네. 다행인 거죠. 근데 그러네. 다만 그 필요한 그 대출 금액이 리버스 퍼센티지 안에 들어와 줘야죠. 이건 되겠죠. 아, 몇십만 불 그쵸. 뭐 예, 부족하다니까 시 뭐. 1-20만 불 정도라고 예. 하시면 150만 불이라고 하시면 예. 충분히 나오죠. 그러니까. 다만 인제 리버스에 대한 상품을 잘 아셔야죠. 제 채널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도 좀 지금 그 리버스 자세하게, 모기지 자세하게 단독으로 제가 어. 다 다뤘어요. 제 아. 채널에 그 그게 있습니다. 댓글 거기에 링크 좀 넣어 제가 주세요. 다 달아 놓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고객분 도와드린 분이 몇 분 계신데 이분도 예, 예전에 분양 클로징 하시려고 하시는 음. 거고 음.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예. 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음. 심플하시고 음. 리버스 모기지는 금리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6% 중후반 되니까요. 음. 다만 페이먼트가 안 나가요. 페이먼트 이자가 뒤에서 복리로 쌓여요. 페이먼트 일단 안 나가니까 내 연금 소득은 건들지 않고 생활은 되고 페이먼트 없이. 그래서 애초에 최대 리버스 모기지 퍼센티지가 59%예요. 그런 안전한 룸을 만들어 놔요. 이 네겔의 맥쿼리를 안 되게끔. 그 뜻이 뭐냐면 몇 년이 될진 모르겠지만 뭐 20-30년 후에 대출 금액이 복리로 막 쌓여서 이 갚아야 될 돈이 집 자산 가치보다 높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음. 고객님이 페이먼트가 안 나가고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내도 돼요. 그냥 살면 돼요. 음.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은행에서 그냥 소멸. 아 네. 마이너스 하나도. 네. 마이너스 나도 소멸. 좋네요. 네. 잘 사용하면은 음. 이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원래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하우스 저렴하게 사셔서 지금 200-300만 불 되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서 리버스를 통으로 얻으셔 가지고 콘도를 캐시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콘도 라이프를 한번 즐겨 볼까?' 사다가 괜찮으면은 여기 파는 거예요. 음. 팔면은 또 리버스 모기가 갚아지죠. 음. 그러면 여기다가 리버스를 받고 음. 현금 갖고 있다가 여기는 그냥 소멸될 네. 그때까지 살아도 돼요, 사실상.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많이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안 할 것 같지만 자식한테 나중에 물려주는 게 음. 미리 주는 방법도 있어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리버스 해서 미리 지금같이 부동산 비싼데 자식들이 빨리 사는 게 어떻게 봤을 때는 내 집 안에서 자산이 도는 거거든요. 음. 그거를 빨리 다운페이 도와주는 게 결국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빨리 내 자식이 빨리 사 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그거 도와주고 나는 그 괜찮은 삶에서 살고. 근데 자식 집 사면 얼마나 좋아요. 백인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렇죠. 사실 백인 상품이고 백인이라고 말하면 또 논란이 있으려나? 웨스턴 그렇죠. 문화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저라면 빨리 그냥 네.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줘서 부동산 사서 우리 집안에서 돈이 돌게 하고 나는 살고 미리 상속 준 거기 때문에 뭐 자식들이 나중에 은행에 집 가져가도 맞아요. 만약에 자산 가치가 대출 금리도 높으면 잔금 받아요 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영상에 제가 댓글에 달아 네. 놓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좀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도 요즘 세상이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나눌 것도 많은 것 같고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네. 저희도 배우고 네.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너무 많이 네네. 배우고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다음에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다음 네. 분기 때 네. 뵙겠습니다. 다음 분기 때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